왕과 사는 남자, 그리고 목숨을 건 선택.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 삼족을 멸하리라. 세조의 섯을 펄어 너명이 떨어진 1457년 영월.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한 17살에 불과한 소년 왕의 시신 앞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노모를 위해 준비해둔 관을 꺼냅니다. 옳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괜찮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목숨을 건 남자. 그는 영월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장항준 감독이 유해진과 박지훈을 만나 이 실화를 스크린에 올립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장항준 감독은 이 영월호장 어몽도 역의 배우 유해진을 캐스팅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으로 너무 좋은 캐스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해진은 근대사회의 차가운 당위성보다 시족사회의 공동체적 정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잔혹성도 함께 연상하게 되는 배우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지극히 한국적인 정과 한이 가득해 보이는 배우이기에 더욱 이번 영화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터를 켜라 리바운드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순간을 포착해온 장항준 감독. 그가 그려낼 사극에서 그 매력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 기대됩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궁궐이 아닌 산골 마을 청룡포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유해진이 연기하는 어몽도는 마을 촌장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유배지를 유치하려고 애쓰는 속물적인 평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맞이한 유배객이 알고 보니 바로 왕위에서 쫓겨난 15세 소년 단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종 역의 박지훈. 약한 영웅에서 보여준 처연하면서 결연했던 연시은 캐릭터 너무나 유명하죠. 왕좌를 빼앗기고 죽음을 예감하는 소년 왕 이용이 단종 역을 맡아 박지훈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연기가 기대됩니다. 여기에 유지태가 당대 최고 권력자 한명회로, 전미도가 단종을 따라온 궁녀로, 이준혁이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으로 출연합니다. 1453년 계유정난으로 본인의 친형이기도 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고 왕위 찬탈의 야심을 드러내는 와중에도 금성대군은 끝까지 단종을 지지하였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만남이죠. 자, 그럼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진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쳤죠.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이 쿠데타로 조선은 피로 물들었어요. 이때 단종은 고작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버팀목이 되어줄 어머니도 없었기에, 그래서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이 신하들에게 부탁한 바 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잘 보필해달라고요. 하지만 숙부 수양대군의 야망은 달랐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결국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이 단종 복위를 꾀합니다. 명나라 사신 환영년에서 세조를 제거하려 했죠. 하지만 계획은 누설되고 사육신은 모두 거열형을 당합니다. 이와 연루된 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족들까지 합하면 수백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됩니다. 1457년 10월 24일 17세 소년은 영월 객사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으니 그의 시신마저도 수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 삼족을 멸하리라. 세조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무도 감히 그 시신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말이죠. 바로 이때 영월 호장 어몽도가 나섭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미쳤어? 당신과 당신 가족, 아니 삼족이 다 죽소. 하지만 어몽도는 자신의 노모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관과 수의를 꺼냅니다. 옳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괜찮다. 아들 셋과 함께 밤을 틈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죠. 하지만 땅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무덤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설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눈밭에 잠시 앉았다가 갔어요. 그 자리만 눈이 녹아 있었죠. 어몽도는 바로 그곳에 단종을 모셨습니다. 후에 조정에서 직원을 보내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가 천하명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하지 않고 그대로 왕릉으로 조성했습니다. 지금의 장릉이죠. 어몽도는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과 함께 영호를 떠나 평생 숨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후손들도 200년 넘게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고 하니 그날의 선택이 어몽도 일가에 얼마나 혹독한 대가로 다가왔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1691년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어몽도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공조판서에 추중되고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지방의 말단 관리였던 사람이 정승반열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어몽도가 과연 이러한 200년 후의 보상까지 내다보고 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단종이 유배지에서 지내는 동안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애정이 싹텄었던 것은 아닐까요? 단종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역사이고 비극적이기에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항준 감독이 주목한 촌부들의 인생을 건 결단들이 과연 영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왕위를 빼앗긴 후에 단종, 그런 그가 유배지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장항준 감독이 주목한 건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였기에 더 값질 듯합니다. 왕위를 빼앗긴 후에 단종, 유배지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킨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시선으로 단종을 바라보았을까? 영화 제목에 어떠한 힌트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왕과 사는 남자. 왕을 섬기는 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라고 수식합니다.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진짜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촌장 어몽도는 처음엔 마을의 이익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했지만 한때 고귀한 뜻으로 가득했으나 이제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소년 왕을 보면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으로 그려질 듯합니다. 제작진은 그의 비어있는 이야기를 그려내기 위하여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왕위를 빼앗긴 뒤 단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단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찰해보고 싶었습니다. 감독은 조선왕 조실록, 국조인물고, 연려실 기술 같은 역사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의 빈칸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채웠죠. 그 결실로 단종의 마지막을 그린 이 영화가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1457년 영월의 어몽도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17세 소년의 시신을 거두는 것. 그것도 역적으로 몰려 패해진 아무 힘도 남지 않은 왕의 시신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계유정난의 살벌한 분위기, 그 난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 시신에 눈길조차 주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을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러나 어몽도만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에 그의 일가의 명운을 걸고 이 두려운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2026년 2월 4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유해진과 박지훈이 만들어낼 부자 같은 케미스트리, 그리고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 속 진짜 인간의. 영화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걸 수 있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선뜻 앞으로 나서본 일이 있던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설 연휴, 역사가 기억하는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2026년 첫 번째 기대작, 왕과 사는 남자. 극장 개봉일만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참모 채널이 전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내용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